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바로 인쇄 분야인데요.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윤택 위원님과 함께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인쇄 분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인쇄 전자산업의 기술 개발과 또 세계 인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쇄 분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쇄를 전공한 전공자로서 문화 발전의 초석과 정보 전달 및 보전의 최일선으로 이바지한다는 그러한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인쇄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를 공부하려면은 역사와 세계사도 좀 함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인쇄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옛 것을 알아야 또 현재 네. 것의 또 발전의 초석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자긍심도 생기고 더욱더 좀 매력에 빠지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쇄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응시 자격이 따로 있나요? 인쇄 기사회 같은 경우 이제 동일 직무 및 유사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산업 기사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제 그 인쇄 기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 저희 공단 큐넷 홈페이지 자격 정보에서 응시 자격에 관한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신 후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께서는 이제 인쇄 전공을 하셨지만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그런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쇄를 이렇게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요즘의 전자인쇄 분야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분야, PCB, 그다음에 이제 전자회로 기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분야까지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인쇄뿐만 아니라 이제 인쇄 공정이라든지 인쇄 적성 등을 찾는 인쇄 연구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찾아보면. 네, 그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인쇄 기사의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은 사실상 인쇄와 관련된 분야의 전 영역에서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 수립, 후가공 부분, 생산 관리 등 인쇄 분야 전 공정에서 이제 기술 능력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말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인쇄는 다양한 규격과 색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보와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쇄 분야도 첨단화되면서 그 수요도 다양하고 고급화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직군이라고 합니다. 인쇄 산업 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회사는 국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그리고 일반 상업 인쇄물, 학습물까지 종합 인쇄. 최근 인쇄 수준이 향상되고 활용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쇄기기 역시 디지털화되고 특수인쇄도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어 이를 운용하고 지도적인 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인쇄 산업기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거기 원가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구매에 관련된 그런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좀 폭넓게 좀
국내에 있는 뭐 서적도 있지만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육기관에서 받는 서적들 폭넓게 구비하셔서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인쇄 산업 기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 방법을 결정하고 필름과 판재 제작부터 인쇄, 제본까지 출판물 완성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데요. 자격증 합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간접 경험이라도 하셔서 어떤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대해서 물론 100% 만족스러운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본인을 충분히 하셔갖고 간접 경험을 우선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자부심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평생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든지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파이팅! 자격증 취득 시 채용이나 근무 생활에서 보수와 승진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쇄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격증을 가발합니다. 자, 오늘은 인쇄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쇄기사 필기시험은 인쇄공학, 인쇄재료학, 특수인쇄학, 인쇄색채학, 인쇄작업론 및 품질 관리로 객관식 4지태기령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집니다. 실기시험은 인쇄실무로 작업형 4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위원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인쇄 기사는 연 1회 시행하는 종목이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기기사 2회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인쇄 산업기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업기사가 아닌 기사 등급이기에 과목이 4과목이 아닌 5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출제되는 범위 또한 폭넓은 이론, 실무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에 문제의 수준이 다소 산업기사에 비교했을 때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어쨌든 높은 편이네요. 예, 약간 그런 편이긴 하죠. 네, 자, 인쇄 기사 같은 경우에 연 1회 시행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총 5과목을 이제 꼼꼼하게 필기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 1회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한 번 준비할 때 좀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접수하시고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필기 시험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 필기는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인쇄공학 파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쇄공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쇄 레오로지, 인쇄 적성, 표면과학, 인쇄 환경 등 인쇄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과학 현상 및 원리를 요구하는 과목으로서 네. 상대적으로 전문 지식을 요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수험자분들께서 특히나 레오로지 부분이나 이제 인쇄 적성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이제 학생 때 이제 하면서 이제 취득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돼 있는 이런 서적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사실상 기사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 그렇게 막 깊은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저희가 참고하는 전공 서적들에서는 그 깊이가 조금 낮게 설명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레올로지나 적성 부분 딱 거기에 맞는 이제 단일 전공 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네, 그쪽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 집중적으로 인쇄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쇄 기사를 따신 분의 실질적인 증언이잖아요. 자,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인쇄 레오로지라든지 뭐 인쇄 적성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단일 서적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참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쇄 재료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인쇄 재료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인쇄 강강 재료라든지 잉크의 조성, 뭐 제지 공정 등에서 뭐 인쇄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뭐 재료들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과목입니다. 사실상 뭐 앞에 인쇄 공학도 마찬가지지만 재료학도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예, 준비를 하다 해보니까.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생소한 용어라든지 그리고 뭐 현상 같은 게 잘 이해가 안 가신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인쇄 재료학은 말 그대로 재료에 관한 지식을 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재료 하나하나의 성분을 좀 이해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모르면 물어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변에 좀 전문가분들이나 선배님들 또 자문도 많이 구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쇄 색채학이거든요. 어떤 과목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네, 인쇄 색채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인쇄에 사용되는 색채에 관한 이제 기초 지식을 요하는 과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빛의 파장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색상과 파장과의 관계 그리고 뭐 저희 뭐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 강원이라든지 뭐 가장 기초적인 색의 삼 속성 등 네. 이제 뭐 기초적인 그런 색채 쪽에 관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 색채학 과목들은 사실상 뭐 과목별로 저희가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면 아마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긴 하던데요. 뭐 전문 색채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적인 뭐 색채라든지 빛의 영역, 파장 정도 이거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제 뭐 색채계, 색 입체 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시는 게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과목은 특수 인쇄학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네, 특수 인쇄학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비어라든지 플렉소, 스크린 인쇄, 뭐 기타 특수 인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앞서 설명드린 과목 중에는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특수 인쇄학에 들어가는 것들의 뭐 여러 기타 인쇄 방식도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던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은 네. 지금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네, 여기서 사용되는 뭐 특수 인쇄 방식이나 뭐 지금 뭐 적외선 영역에만 반응을 하는 잉크를 가지고 네. 이제 뭐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특수 인쇄가 될 수도 아, 있고. 그럼 지폐가 특수 인쇄가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금 특수 인쇄가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외선 파장 영역에 이제 빛을 지폐 쪽에 이렇게 쬐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만 반응하는 형광 잉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뭐 일정한 무늬라든지 네. 특수 무늬 같은 게 육안으로서는 보기 힘들지만 네. 그 빛을 쬐을 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뭐 과자 종류의 저희 뭐 바로 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과자인데 네. 겉으로 뭐 동물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아. 페인팅 된 것들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가식성 잉크를 사용한 특수 인쇄 분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색상이 변화하는 뭐 시온 잉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특수 방법과 잉크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넓은 범주로 보면 특수인쇄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수인쇄라고 해서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인가 했는데 지폐도 예로 들어주셨고 또 과자에 프린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실생활에서 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살펴보시면은 아마 주변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70~80% 이상은 다 이런 방법들이 적용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쇄 작업론 및 품질 관리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인쇄 작업론 및 품질 관리 과목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쇄 작업 그리고 공정에 대한 지식과 또 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저작권법이라든지 뭐 저작권 이용에 관한 거, 공정 수립, 뭐 원고 처리 등 이제 현장 실무와 밀접하게 관계를 가진 기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이 과목 같은 경우도 물론 이론과 실무가 병행되어야 하는 거지만 네. 조금 실무 중심의 문제들이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작업론 및 품질 관리 이 과목은 또 현장에서 통용이 되고 두루 쓰이는 기술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위원님, 인쇄 기사의 경우에는 그 올해 실기 시험에 변화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번 2016년 기사 제2회 때 실기 시험부터 이제 NCS 기반 이제 저희 실기 시험 평가 방법 개선된 그 안을 가지고 적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산 편집 작업이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전산 편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전산 원고를 문제지상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편집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는 뭐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편집이 들어간 후에 이제 간이 출력을 하시고 이제 대지 작업을 행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산업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가 된 작업이고요. 다만 뭐 전문가 수준의 이제 편집 능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험자분들께서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자, 올해부터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기시험 평가 과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전산 편집 작업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산업 현장의 그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도 이제 1시간 늘어나서 총 3시간 30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자, 시간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좀 늘어나고 추가가 된 건가요? 네, 우선 그 인쇄기사 작업 순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편집 작업 부분이 일과제로 추가가 돼서 사실상 1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이제 늘어난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산 편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도비사의 네. 인디자인 소프트웨어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시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글씨 크기 조정이라든지 뭐 자간, 장평, 그리고 뭐 단락 스타일 조절 등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 3과제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전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제는 이제 PS판 재판 작업으로 이제 저희 출제실에서 교부된 인쇄 필름으로 CMYK 사색 재판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제에서 각 색상별 재판을 이제 구분하는 것과 이제 스텝 가이드를 활용해서 단계 노출해서 적정 빗잼 감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과제 평판 인쇄 작업은 이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재판한 판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인쇄기에 이제 장착을 한다고 해야 되죠. 네. 이제 장착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만드신 재판을 가지고 인쇄기에 잘 장착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인쇄기 판거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차분하게 판거리를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기 시험을 볼 때 이게 좀 복불복이기 때문에 실제 연습했던 또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연습했던 거랑 시험 볼 때 기계가 좀 달라서 당황하는 수험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의는 좀 없나요? 네, 접수를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많이 뭐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일단 뭐 접수를 하시면은 이제 신청하신 수험장 시설 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확인이 가능한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이 A라는 기계를 사용을 했고 이 기계로 시험을 치고 싶은데 막상 신청을 했을 때 B라는 기계가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선에 뭐 집 근처라든지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이제 신청하고자 하시는 그 수험장 쪽에 연락을 하셔서 기본적인 시설 장비라든지 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하시면은 충분히 답변이 오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수험자 본인이 유리한 시험 장소와 이제 기계를 선택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 아무래도 좀 미리 전화로 유리한 시험 장소나 그런 기계를 물색하면은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근처든 아니면은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신 후에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 장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셨어요. 인쇄기사의 시험 과목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수험생들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 이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평소에 시험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큐넷 사이트,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인쇄 분야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네, 먼저 어떤 고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10년 정도 정판 인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인쇄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시고요. 네.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자가 진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동일 및 유사 직무에서 4년 이상의 이제 실무 경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사 등급도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정도 하셨으면 거의 장인 아니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게요. 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기를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기 합격 후에 정해진 기간에 실기를 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취소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날짜로부터 2년간의 이제 필기 면제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 이 기간 내에서 이제 수험자 본인이 이제 응시하고자 하시는 이런 자격증의 검정을 보시면 되고 이제 종목마다 시행 회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저희 홈페이지 큐넷 사이트 참고하셔서 이제 본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필기 면제 기간이 2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사실상 필기 시험도 재응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기간들 꼭 숙지하셔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바로 실기를 봐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꼭 어쨌든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안에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하는 거는 확실한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 수험생들이 평소에 궁금하신 그런 궁금증까지 싹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 실제 수험생들의 고민 계속해서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다면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들 취합해서 여러분 그런 궁금증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인쇄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쇄 분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최근 요즘 들어서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 저희 인쇄 분야 또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시작을 돼서 저희 조상들이 벽에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지 네. 낙서를 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인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것도 인쇄 분야입니다. 물론 뭐 미래에도 인쇄 분야는 꾸준히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인쇄 업계의 대응 또한 발빠르고 신속히 이루어진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북이라든지 PCB 제조 등 전자인쇄 분야에서도 일자리 수요라든지 뭐 그런 인력 창출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수험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인쇄 분야 자격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인쇄 기사, 인쇄 분야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정말 인쇄가 없는 이 세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희 인류가 있는 한 계속해서 인쇄 분야는 앞으로의 전망도 꾸준히 같이 함께 가지 않을까, 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도움 말씀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좀 합격을 위한 조언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든 이제 뭐 정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합격을 위해서 뭐 기출 문제 답을 외우는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변형 문제에 대한 뭐 대응도 안 되실 거고요. 시간이 다소 걸리되 차근히 전공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량하셔가지고 이제 자격증 취득 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자격증 소지자는 뭘 해도 다르구나. 그 자격증이 없는 분과는 차별화가 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그렇게 취득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상승의 이해관계도 맞물릴 거고요.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제 필기 시험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 원리랑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실무 능력은 이제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인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인쇄하면 좀 3D 업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인쇄 분야야말로 정말 국민 소득의 향상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 또 나아가서 문화 발달과 함께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국가에서도 인쇄산업 관련 분야를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자기 개발이 중요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있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